저 38쪽 한 표 보십시오. 처음 여기 표를 해놓고 그죠? 1시간 동안 막 근데 요 안에 다 있는 이야기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앞에서 말씀드린 그죠? 고유 성질과 찰나라는 두 가지 그죠? 키워드 혹은 공리를 가지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거는 첫 번째 공리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난다 스님은 담마 상관이 물라띠까에서 전도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되지 않고 그 뒤바뀌지 않고 이 말이죠.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됐죠? 예를 들어서 탐욕이란 뭡니까? 탐하는 고유 성질을 실제로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죠? 탐했다가, 그죠? 탐하지 않는 거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엄마야, 나는 탐했다가 바로 탐하지 않는 거로 다 바뀌는데, 그거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겠죠? 처음에는 탐하는 불선법이 일어났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를 보시하는, 그죠? 마음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유 성질이 다른 법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엄마야, 그럴 수도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두 번째 공리. 됐죠? 왜? 법은 찰나적인 것이니까. 왜? 1초 70법은, 그죠? 깜빡거린 했는데, 그죠? 그죠? 네, 엄청나게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고유 성질이라는 것은, 그죠? 전도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전제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빤야띠와 담마입니다. 됐죠? 담마는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거. 됐죠? 그러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논할 수 없는 것을 아비담마에서는 빤야띠. 저는 여기서 개념이라고 우리 이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개념으로 옮깁니다. 자, 예를 들면 해놨죠. 그죠? 사람, 동물, 산, 강, 컴퓨터 등 우리가 개념지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 최소 단위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것은 개념의 영역에 포함된다. 빤야띠 개념 해놨죠. 그죠? 자, 이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개념적인 것이지 사실 그대로가 아니다. 산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최소 단위인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등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것일 뿐 산이라는 불변하는 고유 성질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그들의 고유 성질에 의해서 존재하는 실제는 아니다. 됐죠? 그죠? 됐죠? 고유 성질을 가지지 않은 것을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빤야띠 개념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는 뭐를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까? 아비담마는 해체를 전제로 합니다. 해체 제가 몇 번쯤 떠들었을까요?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가 한 1000번은 떠들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번은 떠들었어요. 됐죠? 예, 아비담마의 출발, 아비담마 아닌 불교의 법의 출발은 해체에 있습니다. 됐죠? 예.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 구분합니다. 자, 그러나, 또 결론적으로 합니다. 법들은 더 이상 분해하고 해체할 수 없다. 분해하고 해체하면 그들의 고유 성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산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등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로 분해가 되고 해체가 되지만 경고성이라는 땅의 요소를 더 분해하면 거기에는 경고성이라는 고유 성질을 발견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이란, 다시 한번, 그죠? 다른 주석서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유 성질이란 다운표는 뭐라 했습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 됐죠? 그죠? 이렇게 유바이니 띠까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고유 성질이 뭐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을 구경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북방에서 그죠? 반야 중간에 인데서 정의하는 구경법하고 그죠? 이 아비담마 그죠? 그 이전에부터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있었던 이 아비담마에서 정의하는 구경법의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를 그죠? 법이라 하고 이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라마타 담마라 해서 그죠? 파라마타 담마를 직역을 하면 중국에서 구경법, 파라마타는 구경, 궁극적인 이런 말이고 그죠? 담마는 법이고 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고유 성질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셔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4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유 성질로 옮기는 사바와는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법을 정의하는 전문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X라는 법과 Y라는 법이 서로 다른 이유를 각각의 법이 가진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가들이 고안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하면은 아무 논의도 못 합니다. 그죠? 야, 고유 성질이라는 건 없어. 꽝!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 짖는 소리입니다. 개가 달 쳐다보고 뭡니까? 근거 없이 꽝! 이러면 그죠? 됐죠? 개 짖는 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근거가, 그 과정이 있어요.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꽝! 할 때는 뭡니까? 보편적 특징, 공상으로 볼 때는 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지만 자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뭡니까? 탐욕과 성냄 이런 거죠. 82법은 엄격히 서로 다른 개별적 특징,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 시대에 있잖아요. 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 다른 이야기를 왜 저 스님 시간 때우려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지금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은 서로 다른 법이다. 그러면 탐욕과 성냄은 왜 다른가? 탐욕은 대상을 거분지는 특징을 가지고 성냄은 잔인한 특징을 가진다. 달리 말하면 탐욕은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고 성냄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다. 이처럼 탐욕과 성냄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자,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 고유 성질 이거를 아까 10회 했죠. 그죠? 그거로 배보면은 그죠? 이제 그죠? 억수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쪽 밑에 2번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다 그대로 있죠. 우리가 이제 고유 성질이라는 공리를 딱 들고 나오면 이 공리는 뭐로 발전됩니까? 몇 개로 발전됩니다. 그렇죠?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거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죠? 이런 전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40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런 고유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로 하나의 마음, 52가지 만부수, 28가지 물질, 하나의 열반으로 모두 82가지를 들고 있고 북방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설제유에서는 75가지를 들고 있으며 대성 아비달마를 표방하는 유시에서는 최종으로 100법을 들고 있다. 엄마야, 나는 여기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예, 인터넷에서 그죠? 오이 100법 이런 거 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논의 주제가 아닙니다. 좀 이제 있는 척하기 위해서 이제 부록으로 뭐 뒤에 도표를 좀 넣을까 이래 하다가 있잖아요. 안 넣었어요. 그죠? 예, 그런 정도 논의는 그죠? 뭐 인터넷상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상자부에서는 82법을 그죠? 첫째로 이제 우리 법은 뭡니까? 일체법에 해당되죠.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분해가 되고요. 자, 무의법과 유의법은 네 가지 합쳐서 네 가지 범주로 또 그죠? 그 분류가 됩니다. 마음, 만부수, 물질,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죠? 고유 성질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만부수는 52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장할 때 하겠지만은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가지, 해로운 것 14가지,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또 세부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28가지인데 구체적 물질 18가지, 추상적 물질 10가지 이런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열반은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는 무슨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요 순서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음 한 가지는 어디서 설명이 되겠어요? 당연히 1장에서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럼 52가지 마음 부서는 2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신에 해당되니까 3, 4, 5장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깊게 있잖아요. 그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 우리 특히 그죠? 3, 4, 5장은 요 1권에 포함이 됩니다. 물질부터가 우리 2권에 포함되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정신구조,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2600년 전통이 있는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그죠?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고 엄정하게 구분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은 6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열반도 6장 제일 뒷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예, 82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예, 한판 붙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죠? 7장, 8장, 9장. 그리고 뭡니까? 9장은 수행으로 연결된다.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가 그죠? 예, 뛰어난 거는 그죠? 이렇게 논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제 9장에서 뭡니까? 예, 그 위파사나의 길라잡이를 해서 있잖아요. 이 아비담마적인 이해를 실참 수행에다가 적용시켜서 있잖아요. 수행을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으로 나눠서 예, 멋지게 그 수행을 예,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82법이 있죠. 그죠? 그럼 82법을 고찰하려면은 82법을 고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82법을 고찰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41쪽 그 도표 바로 밑에 있죠. 특히 상자부 주석가들은 이러한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 혹은 구경법들의 성질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라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주석서 문헌들 있잖아요. 그죠? 주석서 문헌들은 특히 우리 그 담마상관에 대한 주석서, 그죠? 아타살리니 같은 담마상관의 주석서, 이거는 전부 이 4가지를 가지고 82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청정도론도 그러합니다. 예, 청정도론도 특히 14장, 15장, 16장이 우리 82법을 설명하는 기본이 됩니다. 예, 거기서 예, 뭡니까? 이 4가지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2장 있잖아요. 그죠? 52가지 심소법 할 때 여기서 뭡니까? 예, 우리가 청정도론을 다 인용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 주석서 문헌의 큰 특징입니다. 그 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4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법의 특징이 뭐냐? 그죠? 이 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이 법이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 이 82법을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죠? 42쪽 제일 위에 보면은 42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해놨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아까 헛소리한 거 하나도 없이 전부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본서의 제1장, 2장, 6장은 구경법들의 고유 성질을 구명하고 있고, 됐죠? 1장 마음, 2장 마음부수, 뭡니까? 6장, 뭡니까? 물질과 열반, 됐죠? 이를 토대로 제3, 4, 5장은 제1장에서 마음의 경지와 종류에 따라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해서 고찰한 마음을 여러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한다. 됐죠? 제7장은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고찰한 구경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경법들 가운데 추상적 물질 10가지를 제외한 72가지 토대가 되는 법을 4가지 범주의 28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이 말라고 고찰하노? 이거 뭐 할 일 없이 왜 이러노? 왜 그렇겠어요? 이래 안 해도 되는데. 부처님이 하셨어요. 됐죠? 할 말 없죠? 예, 특히 담마상관, 특히 위반가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서 분류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1000년, 근 1500년 뒤에 생긴 이 아비담마타 상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를 갖고 와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문입니다. 들은 대로 합니다. 됐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꼬리타분해. 네, 꼬리타분하다고 하십시오. 저는 뭐 요새 너무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 제자입니까? 부처님 제자지. 그죠? 누가 재정은 개받아가고 지금 출가생을 해요. 그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장은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12영계의 가르침을 살펴본 뒤 구경법들과 개념들의 그런 윤문을 있잖아요. 열 몇 사람이 윤문을 봤는데, 이야, 그죠? 살펴본 뒤구경법들, 그죠? 딱 붙어버렸네. 그죠? 이야, 그죠? 참 위대합니다. 그죠? 이야, 그죠?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윤문을 봤거든요. 예?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들부터 해갖고, 그죠? 니도 한번 봐라. 이랬거든요. 대단합니다.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뭐, 오히려 제가 이제 이런 거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그런 것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죠? 예. 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9장은 아비담마 이해가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지를 사마타와 윗바산을 중심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의 첫 번째 공리, 고유 성질을 가지고 지금, 그죠? 그죠? 82법으로 분류를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응용까지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물질은 고유 성질이 없는가?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죠?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고유 성질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고유 성질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특히 우리 이제 이 전정판 내면서 잡아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유 성질이 있다고 보는 레디 사야도의 설명을 존중해서 특히 이 부분을 더 넣었습니다. 저는 그죠? 레디 사야도는 불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미얀마에서 있잖아요. 아주 근세 스님인데 내가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뭐 짧은 빨리 실력으로 있잖아요. 그분이 남긴 저술 이런 거 갖고 하니까 그죠? 예, 보면 볼수록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고유 성질이 이제 그 추상적 물질도 고유 성질이 있는 거로 지금 해놨습니다. 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자, 유의법들은 찰나적 존재다. 됐죠? 두 번째 공리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리는 고유 성질. 그러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 공리는 찰나. 그래서 법은 찰나적 존재. 그죠? 그래서 찰나적 존재가 유찰나 해놨죠. 그죠?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우리 현장 스님께서 카니까를, 그죠? 물론 산스크리트는 크샤니까입니다. 이거를 유찰나라고 옮겼습니다. 이 의미는 찰나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아비담마에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을 구경법이라 부른다고 해서 이러한 법들이 영원 불변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들은 찰나적 존재라고 상자부 아비달마뿐만 아니라 북방 아비달마와 대승불교 여러 경론들도 강조하고 있으며 북방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아비달마 구사론도 마찬가지다. 찰나야말로 아비달마. 제가 앞에 주에 달아놨습니다. 아비담마는 상자부 불교를 부를 때 저는 아비담마라고称합니다. 왜? 상자부는 빨리어로 아비담마로 나옵니다. 근데 북방 아비달마는 그죠? 이거는 산스크리트로 아비다르마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다르마를 중국에서 아비달마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다르마 하면 다섯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비달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비담마는 상자부 아비담마 체계. 자, 아비달마는 북방 산스크리트 된 북방 아비다르마 체계. 대표적으로 설일체 유무나 구사론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두 개 다 쓰는 것은 뭡니까? 남북방에서 똑같이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죠. 아비달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인데 왜 아비담마 종이 낭비하려고 한 페이지라도 더 해갖고 뭐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찰나를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이해한다. 자, 요 지금 있잖아요. 먼저 밝힌 있잖아요.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찰나는 뭐냐?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찰나는 바로 뭡니까? 고유 성질과 연결됩니다. 됐죠?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밑에서 그죠? 그죠? 이 말의 중요성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찰나는 다시 일어남과 머문과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그 우리가 그죠? 찰나 이런 최소 단위의 시간을 하면 그죠? 딱 점으로 있잖아요. 찰나는 그러면 뭐 고정불변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북방에서 똑같이 찰나라는 것도 요새는 그죠? 과학이 불교편이고 우리가 저 사실을 검증하는 것도 해보면 불교적인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럼 찰나는 고정불변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남북방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찰나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 그러고요? 우리 입자가 속기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그죠? 고도로 대해서 보면 찰나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혹은 일어나고 그죠? 바뀌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번 혹은 네 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75분의 1초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쿼크 있잖아요. 이제 우주가 우리 이제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죠? 최초의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그죠? 그 입자가 있잖아요. 빵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질량이 부여되는 그거를 쿼크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그 쿼크 단계의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21승 초라 그러던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저도 스마트폰과 검색해서 보면 다 압니다.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이제 조금 잘 와가닿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말로 저는 인류 사이 대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거는 있잖아요. 예. 왜냐면 좋은 자료들, 특히 불교 자료들 있잖아요. 그동안은 불교 자료는요, 언어가 다르고 너무나 방대하고 이래갖고 서로 다른 영역에, 그죠? 분리돼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에 의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어로, 그죠? 또 한국에서는 웬만한 자료들도 한글로 계속 지금 이래 해서,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카페에만 올려놔도 이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예. 75분의 1초만 이거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더 보면은 이 찰나는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찰나는 다시 일어남과 머문과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석서는 말하고 있다. 본서 제4장 6가 해설 참조해놨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서브 모먼트라고 옮기고 있다. 모먼트를 찰나를 서양에서는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모멘트 이라면 경상도 발음이고요. 모먼트. 그죠? 아무리 잘해봐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가서 내가 교회 가서 불교 그죠? 다 했는데 미국 백인들은 제 영어를 잘 알아들어요. 그럼 고급 영어 쓴다고 좀 단어 어휘 쓰는 게 있잖아요. 놀랄 정도로 고급 어휘라고 감탄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불교 용어인데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정신적인 그죠? 고급 영어를 계속 우리 뭐 불교 스님들 학자들이 옮겨 놨겠어요. 그거를 저거 가지고 가서 쓰는데 그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서브 모먼트라고 합니다. 모먼트에 서브 모먼트. 찰나. 그 이상은 우리 북방에서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먼트가 찰나니까 서브 모먼트는 뭐로 옮길까? 2, 3일 고민했어요. 우리 대림 스님은 이런 잔머리는 안 나와요. 예, 이제 고고한 있잖아요. 딱 정상적인 거를 가는데 저는 또 잔머리에 그죠? 속된 말하는 통밥의 제일이잖아요. 그죠? 야, 모먼트 찰나. 그리고 그죠? 몇번 쓰죠? 포행하다가 있잖아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모먼트, 서브 모먼트. 찰나보다 작은 거, 서브가 들으니까 작은 거죠. 원자, 원자. 그렇죠, 그죠? 찰나, 찰나. 이러니까, 괜찮아요. 그 대림스님도 찰나 그랬더니 처음에는 팩 비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번역이냐는데 자꾸 2, 3일 동안 있잖아요. 제가 또 반복학습이 돼가잖아요. 2, 3일 동안 계속 주지를 시키니까 근데 멋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죠? 그렇잖아요. 찰나 그리고 원자 원자 찰나 찰나. 한국에서는 아찰나로 다 통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책 때문에 그죠? 이야기하다 보셨는데 그죠? 자 그래서 아찰나로 옮겨 딱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아찰나라는 용어는 주석서의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찰나는 전문용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유 성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찰나를 아찰나로 쪼갤 수는 있고 아찰나는 그러면 다시 아찰나로 쪼갤 수 있겠죠? 아찰나는 아찰나로 그죠? 아찰나 해봐야 뭐 그죠? 한번 뭐 1000분의 1초 정도, 10,000분의 1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21성 초에 비하면은 이것도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됐죠? 그 찰나, 아찰나, 아찰나. 그게 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런 거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렇게 쪼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찰나로 쪼개버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이 가지는 고유 성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는 장담은 못 합니다. 제가 저 책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이 정도는 설명을 하겠죠. 그죠? 예. 그 법이 가지는 고유 성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용어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찰나는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 시간인 것이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시죠? 예, 요새 그죠? 한국이 우선 과학 이런 것은 세계에서 그죠? 두 번째 가라면 서로 나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죠? 이 전체적인 흐름이잖아요. 예, 찰나 하면 그죠? 75분의 1초인데 이거를 갖고 뭐 그래 하느냐. 근데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이거를 더 쪼갤 수는 있지만 찰나를 아찰나로 쪼개버리면은 뭐를 모른다는 겁니까? 고유 성질을 모른다. 고유 성질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지도 공, 나도 공, 뭡니까? 꽝! 길거리 나가면 뭡니까? 전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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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나가면 아니고 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에 오면 그저 그 큰 노스님부터 그죠? 행자까지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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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교 신자도 그거 왔어요. 며칠만 지나면 꽝! 꽝! 또라이죠. 그죠? 근데 한국 불교에 그런 저는 대불련 교화부장 출신. 왜냐면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스님 몇 분 있잖아요. 구산 스님부터 해서요. 가고 뭐 하시면 꽉 달라들고 있잖아요. 감지를 꽉 하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어쨌든 그죠. 예, 그게 다 그런 병입니다. 그죠. 제가 그런 병에 걸려갖고 그죠. 벌써 마을했을 때 그런 걸 다 마스터하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또라이 만드는 게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가 너무 사무쳤어요. 그래서 이 아비담마 체계가 저한테 너무나 그죠 이게 가슴 속을 파고들고 그죠 이렇게 와서 제가 확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찰나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그리고 특히 그 찰나는 첫 번째 공리인 그 두 번째 공리인 찰나는 첫 번째 공리인 뭡니까? 고유 성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공리가 서로 관계가 없다면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찰나는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예, 요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찰나는 무상에서 비롯된다.